시선집중은 어제부터 서울시장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와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정의당의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연결해 봅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저께 있었던 TV토론회 이후에 김종민이라는 사람 씬스틸러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많이들 알아보시죠? 네네.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집에 나가는데 동네 주민부터 벌써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네. 가는 곳마다 TV토론 얘기도 많이 하시고 특히 SNS 쪽에서 젊은 층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고 예.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심상정 노회찬 있는 정의당 후보처럼 참 확실히 토론을 잘한다. 또 말씀하셨지만 씬스틸러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렇게 그래도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그날 제가 토론회 때 얘기했던 최저임금 노동자 얘기라든가 예. 성소수자의 인권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특별히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사실 TV토론 전까지는 김종민 후보를 몰랐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 전 진보정당이 사실은 이제 해왔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얼굴이나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아서 좀 손해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예. 보통 이런 말을 대표적인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평가 우량주. 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세입자 김 씨라든가 비정직 박 씨, 청년 알바, 성소수자 씨 이런 분들은 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생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시민과는 가장 닮은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인 서울 시민과 가장 닮은 후보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정치를 좀 시작했던 거는 한창 서울의 재개발 문제가 시끄러울 때 이렇게 쫓겨나는 세입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이런 분들이 하고 이제 만나서 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구의원 재보궐선거가 당시 그 동네에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걸 좀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 권유를 좀 강하게 하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제 인생의 길이 아닌데 출마를 하면서 사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고 그게 네. 대략 몇 년쯤이었나요? 이게 2002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시작되면서 제 삶이 약간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 같은 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게 됐고 당시 좀 2010년도 좀 가까이 돼서 무상급식 운동이 당시 서울에서 한창 이슈였고 예. 이 이슈가 계속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를 걸게 되면서 2011년이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이제 사퇴를 하게 되고 그 기회가 돼서 당시 야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시장을 이제 세우게 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당시 민주노동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시로 보면 공동정부격인데요. 예. 중앙시정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박원순 후보를 직접 돕기도 했고 이후에 시정에 공동 참여하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박원순 후보와 경쟁자의 상황입니다. 네네.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만약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A- 정도는 되지 않나. A-? 싶어요. 좀 후한가요? 아니면 좀 박한가요? 혹시? 그러면 본인은 A+ 할 자신 있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 7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좀 망쳐놨던 서울시를 좀 정상화시킨 게 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걸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정상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라는 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시민들이 좀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조금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진 않나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십 년간 좀 이렇게 시민들 삶 괴롭혀왔던 기득권 성역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왜 도대체 세입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해야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고용해서 불안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역인데, 이거는 사실 한국 사회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이렇게 어떤 폭력이나 행위로서의 갑질이 아니라, 기득권 성역으로서의 갑질이 정말 많습니다. 기득권 성역으로서의 갑질이다.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박 시장님 정도로는 건들기가 어렵다. 적어도 이런 어떤 갑질이나 기득권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히 좀 싸워왔던 정의당 같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은 한 축에서는 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갑과 싸우고 좀 맞서주는 그런 서울시장도 지금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아마도 박원순 시장하고 조금은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보다 과감하고 선명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TV 토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이제 역시 미세먼지였습니다. 네네. 김종민 후보께서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자동차의 진입을 좀 막는 정도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포괄적이거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요. 다른 후보들이 내는 미세먼지의 문제를 이게 대책을 보면 주로는 어떻게 정화할 거냐 공약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화하는 데도 상당히 에너지를 씁니다. 그게 그럼 또 역시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인 걸 또 발생시키는 건데 이렇게 사후에 어떤 미세먼지를 좀 없애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미세먼지의 배출 자체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출 자체를 막겠다. 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방식의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제 서울 자체의 체질 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방부터 하자는 게 제 중요한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도심의 혼잡 통행료 징수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숲이라든가 한강 생태파크 같은 규모 있는 어떤 숲을 조성해서 서울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게 하고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 공방 보시면 주로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건강의 포괄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실내 공기질 개선 같은 걸 좀 잘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표를 얻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토론하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에게 이것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는 뭐 도랑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정책적 차별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일정하게 어떤 삐까뻔쩍하게 세월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방식. 특히 그것을 어떤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민자 개발 방식으로 이런 걸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동안 서울 시민들의 삶을 괴롭혔던 민간 투자 개발이라든가 민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분명하게 일침을 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김문수 후보가 또 선거 출정식에서 세월호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런 식의 정말 이런 비인권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이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 후보 자격 이전에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게 저는 단순히 어떤 김문수 후보가 비인간적이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이런 것에 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소수의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후보 간의 2위 경쟁 같은 이런 것에 시민들은 아주 분명하게 일침을 가해주시고 이제 위대한 서울 시민들이 나라를 구해줬던 것처럼 시민들 삶을 이제 구하시는데 김종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게 아마도 서울 시민들의 근본적 삶의 변화를 위한 하이패스가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